그 다음에 용어를 좀 보면 샘플링 유닛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한 사람, 우리가 되게 이제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은 엘리먼트지만 뽑을 적엔 가구를 뽑는다. 그러면 하우스홀드가 샘플링 유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하고 샘플링 유닛은 기본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파퓰레이션이고, 프라이오리티 샘플링하고 난 프라이오리티 샘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오리티 샘플링은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가 뽑힐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계산 못하는 걸 비확률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 추출이라고도 하죠.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말고 정상적인 생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가서 10시에 가서 10명을 뽑았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뽑힐 확률을 계산이 가능할까? 좀 어렵죠. 예, 그렇지 않고 학생 리스트가 쭉 있다, 과별로. 그래서 보건대학원에 5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거는 뽑힐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 있는지 아니까. 그렇지만 전 예에서는 그게 어렵겠죠. 그렇게 보면 거 임의 추출 혹은 비확률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샘플링 유닛 아까 얘기했고요. 샘플링 유닛들을 쭉 세워놓은 거를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에 대한 그 리스트는 보통 동호회 가면 있어요. 근데 인디비주얼에 대한 리스트는 잘 없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인디비주얼을 샘플링 유닛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샘플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가 잘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가구는 가구 단위로 세금도 매기, 이게 국가는 무서운 게 세금이에요.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이제 그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시어리가 다른 통계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대문자 n으로 쓰는데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파이나이트하고 유한하다고 항상 가정을 해서 식에 대문자 n이 들어가요. 보통 수익 통계는 무한 모집단을 가정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무한하다고 보통 가정하고 무한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는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샘플링 서베이는 보통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보통 n이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5천만 명이라고 치면 5천만 명이 크긴 크지만 뭐 수학적으로 무한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퓰레이션이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았으면 거기서 한 명 더 뽑으면 그 다음 사람이 뽑힐 확률은 조금 줄죠. n-1분의 1이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샘플링이 안 돼요. 그 다음 뽑을 사람 확률이 더 줄고 그 다음 사람 뽑을 사람 확률이 또 줄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한 모집단에서 뽑는다고 치면 그 다음 뽑힐 사람, 그 다음 뽑을 사람이 독립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샘플링 서베이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콜레이션 계산이 복잡해져서 이 이론 샘플링 서베이 이론책 보면 콜레이션 맨날 계산해가지고 막 골 터져. 나도 그거 하기 싫어서 샘플링 책 많이 안 보는데 그래서 그런 그 다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 계산할 적에 콜레이션을 반드시 고려한다. 보통은 샘플링 책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뭐 한 조사를 하나 할 적에 국권형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맞추고 싶은 게 한두 개인가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라미터가 많아져서 옛날에는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만 맞추려고 하고 그거를 맞추는 게 목적이었는데 요새 어저께 자율처련 시간에 뭐 지역사회공학 조사도 했지만 요새는 어떤 이런 서베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맞추고 싶은 것만 맞춰서 리포트 내는 게 파이널 아웃컴이 절대 아니고 그 데이터 자체가 파이널 아웃컴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데이터를 충실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필요한 것들은 유저들이 쓰게 해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 파라미터 몇 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한 4, 5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파이널 아웃컴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거 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참,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자, 그다음에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랜덤 샘플링을 한다. 주관적으로 뽑아서는 대표성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랜덤하게 뽑으면 우리가 분포를 나중에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규 분포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분포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확률 추출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형태가 이제 심플 랜덤 샘플이에요. 그러면은 샘플 사이즈 n에서 스몰 n개 샘플을 이퀄 프로바빌리티 뽑는 거죠. 처음에는 라지 n분의 1이고 하나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n-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n-2분의 1이고 그런 식으로 뽑겠죠. 그랬을 적에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치는 평균의 추정치로 모집단 쓰고 그거의 기대치는 뮤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른바 이제 불편 추정치,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러죠. 근데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어요. 그 n분의 s 스퀘어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n하고 스몰 n은 아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 보통 계산하는 방법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링 서베이를 했을 적에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SRS 방법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200명을 뽑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민이 이렇게, 이건 의료비에 대한 건데 지금 이게 350만 원, 354만 4,650원 이런 건데 어떤 특정 의료비에 대한 건데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그냥 서베이 민하고 프랑 민 한 거랑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평균은 똑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니까. 근데 분산 추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우리가 요 값하고 요 값이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프락 민스하고는 좀 다르다. 아까 시계로 보면 이 부분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샘플링 서베이에서 뽑은 거다라고 하면 서베이 민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프랑 민하고는 요 값은 똑같지만 요 값은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이번 학기에 자유처리론 듣는 분들은 어저께 강의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샘플링 스트럭처를 좀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추출할 적에 지금 층화 추출하고 집락 추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라티파이드 샘플은 뭐냐면 전체 파퓰레이션을 L개의 스트라타로 나눈 다음에 스트라타 안에서 심플 랜덤 샘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나누고 서울 안에서 랜덤 샘플하고 경기도 안에서 랜덤 샘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층화 추출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샘플 사이즈 계산할 적엔 전체를 n명을 뽑았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뭐 3,000명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각 층에다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층이 3개라고 쳐봐요. 층이 3개라고 치면 뭐 1,000명씩 넣는 게 있겠죠. 그게 등배분이에요. 1,000명씩 곱하기 3군데 넣는 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샘플 그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다르니까 파퓰레이션 사이즈에 비례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게 비례 배분이에요. 근데 또 서울은 한 명 서베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시골로 가면은 기름값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한 명 조사하는데 20,000원이 든다. 그럼 비용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거까지 고려하는 게 이제 옵티멀 알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볼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를 토탈 샘플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각 층에다가 몇 명씩 배분하는 것도 쉽진 않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라타 샘플링의 특징은 잘만 하면 이건 말을 해야 되는데, 잘만 하면 그냥 심플 랜덤 샘플 하는 것보다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통계학에서 어떤 방법이 efficient하다,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통계학에서 efficient하다는 얘기는 베리언스가 작다는 뜻이에요. 스몰 베리언스를 주면 우리가 efficient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평균을 추정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씁시다.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 1이란 방법이 있고 평균을 추정하는데 2란 방법이 있는데 요거의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데 이게 더 작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뮤1 해시라는 방법이 뮤2 해시라는 방법보다 efficient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리언스가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잘만 하면 SRS보다 훨씬 더 베리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보듯이 그냥 심플 랜덤하게 전국을 하려면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인천 갔다 뭐 정신이 없는데 이걸 서울에서만 하고 부산에서만 하고 대전에서만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각 스트라타별로 통계량을 따로 구할 수도 있죠. 서울은 평균이 얼마고 부산은 얼마고 대구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잘못하면 이게 반대로 되니까 또 특히 1, 2번은 잘못하면은 단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통추출법은 오늘은 뺍시다. 그 다음에 짐락추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짐락추출법은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그 집단들이 있으면 짐락으로 되면 이걸 다 뽑는 게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마다 다르고 하지만 클래시컬한 샘플링 서베이 이론에서는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게 선택되면 여기 있는 유닛들을 다 뽑는 게 클러스터예요. 아까 스트라타는 어떤 스트라타가 있으면 스트라타 안에서 심플 랜덤 샘플을 하니까 한 사람만 뽑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뽑히거든요. 근데 하우스홀드가 클러스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하우스홀드가 뽑히면 그 하우스홀드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는 게 클러스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짐락 추출법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게 너무 비싸다. 그런데 집에 가면 다 조사하면 훨씬 싸겠죠.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동시에 조사할 적에 조사도 쉬워지고 방법도 쌀 수 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세팅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닛을 클러스터로 처리할 수도 있고 스트라타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어쩔 때 이런 게 있나 하고 설명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밑의 경우는 이 클러스터 안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고 값들이 비슷하고 클러스터 간에는 헤테로지니어스하죠. 그러니까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 안에서는 비슷하고 이런 경우에 클러스터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클러스터를 뽑히느냐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내가 이걸 뽑게 되면 근데 샘플은 두 개만 뽑는다고 치면 이 값들보다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러스터 샘플링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요거를 스트라타로 처리해서 여기서도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대표성 있게 뽑겠죠. 반대 경우로 이런 경우는 클러스터끼리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트윈 클러스터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작은데 클러스터 안에서 호모지니어스하죠. 헤테로지니어스하죠. 클러스터 안에서 베리언스가 큰 거죠. within strata variability가 크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명 뽑고 여기서 한 명 뽑고 한 명 뽑고 하게 되면 재수 없으면 큰 놈들만 다 뽑히는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이거를 스트라타로 클러스터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뽑아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 within 클러스터나 within strata variability하고 between strata variability를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클러스터 샘플링이 더 좋고 이런 경우에는 스트라티파이드 샘플링이 더 좋고 한 거죠.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말로 써놓은 게 어디 갔어? 말로 써놓은 게 이제 여기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